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전기조명 수리공으로 일하는 김일수 씨는 스스로를 수리아재라고 부르는데요. IT 대기업에서 글로벌 벤처기업까지 20여 년 동안 임원까지 하면서 승승장구했었는데 48살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과거를 접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생각을 하니 길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IT 분야 화이트칼라였지만 지금은 수리아재로 변신해서 노동을 즐기는 김일수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한때는 IT 기업 임원이셨고 네. 그러다가 이제 50 전에 이제 실업을 하시면서 사업하다가도 몇 번 실패도 하시고 이제는 연세가 조금 되셨는데 수리공으로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지금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네, 이제 그 개인 창업한 이제 수리아재라는 전기 조명 방문 수리업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집이나 상가, 가게 쪽 예. 이제 전기나 조명 간단한 집 수리 관련된 일을 이제 방문해서 예. 수리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IT 분야에 계셨다 그러는데 이쪽하고 수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예, 원래 이쪽에 무슨 재능이 있으셨어요? 관심이 있으셨어요? 네, 사실은 뭐 IT 업종, 첨단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종하고 이제 방문 네. 수리업하고는 이제 매개체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 재능은 좀 있었습니다. 네. 원래 제가 좀 이제 공업고등학교에 전기나 전자과를 좀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정록 색약이라는 이제 그 생약 그 장애 판정을 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전자고등학교를 못 가게 됐고요. 공업고등학교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도 인문계를 가서 적성에 맞지 않는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학창 생활을 좀 그 달리 보냈죠. 그래서 컴퓨터에 좀 미쳐서 이제 컴퓨터 쪽에 배우고 이제 IT 업계에 가게 됐고요. 오히려 이제 IT 업계 20년을 마치고 제가 정말 진정으로 좋아했던 이런 전기나 이런 수리 쪽 일을 하게 된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과 체질인데 문과 간 케이스군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다닐 때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사회학대 다닐 때는 네. 이제 굉장히 이과적 재질이 있어서 굉장히 인기도 좋고 이제 사회과학대 이제 맥가이버라고 해결사 역할도 좀 많이 하고 그런 별명이 재질이 그때부터 좀 있었습니다. 맥가이버셨어요. 네, 지금은 순돌이 아빠입니다. 아니 이게 정치외교학 전공하셨다 그래서 저랑 전공이 같으신데 네, 비슷하게 아실 겁니다. 아마. 예, 좀 꿈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뭐 저희 세대가 뭐 아무래도 정치적 격변기를 겪다 보니까 예, 그런 분들이 많았죠. 네, 예. 그리고 대학 졸업하시고는 대기업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 뭐 여기서 뭐 그룹명을 밝혀도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쌍용그룹에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예. 네, 거기에 이제 정보통신 계열사에 이제 입사를 했고요. 그룹 공채로요. 거기서 이제 초창기 이제 IT 신입사원 생활을 하고 이제 이직을 이제 7번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글로벌 회사도 근무하고 마지막 직장은 이제 중견 IT 기업의 이제 전략사업부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기업 임원도 하시고 그랬으면은 지금 그 시절이 좀 그리울 법도 한데 요즘 사실 뭐 이제 약간 수리공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자기 사업을 하시는 건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느 쪽이 나은 거예요? 차 가지고 제가 잘 비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몰고 다니는 차가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다마스, 모든 걸 담은 다마스를 몰고 다니는데. 네, 소형 승합차. 소형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의 이제 경형 상용차죠. 경형 상용차. 예. 경차입니다. 이제. 네. 그 현직의 IT 업계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중대형 차를 몰고 다니다가 지금은 제 처지를 이제 이런 조그만 자영업자 차로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비록 이제 뭐 승차감도 떨어지고 뭐 차값도 낮긴 하지만은 마음은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또 이 직업을 앞으로 제가 건강만 허락한다면 20년, 30년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은 편한 것 같습니다. 그 수리아재라고 별명이신 거 아니면 본인이 지으셨어요? 이게 장명에 관련돼서도 이게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보통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고 장명을 하는데 저는 장명을 하고 의미를 다 갖다 붙였어요. 좀 반대로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술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제 저는 이제 뜻은 이제 픽스 고치다, 수리하다 뭐 이런 뜻의 수리이긴 하지만 또 한자로도 이게 산스크리트어라는 불교 용어로도 수리는 이제 좋다.
수리수리 마수리 우리 그 그렇죠, 주문을 볼 맞아요. 때도 수리수리 마수리. 예, 그거 할 때 그 수리도 굉장히 그 불교 용어로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말이죠. 또 뭐 수리 영역 할 때 수리도 있죠. 그렇죠. 그 수리가 수치나 이런 영역, 예, 전기가 예. 그런 수치나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리라는 말을 그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노동 마치고 나면 밤에 이제 술을 맞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술 이 아재로 이렇게 이렇게 갖다 붙인 거. 이야, 진짜 잘 갖다 붙이시네요. 그 전반은 술인데 아재도 갖다 붙였어요. 예, 아재는 아저씨 아재 아닙니까? 그 아재 얘기를 한데 네. 원래 제가 이제 아재 개그 작가를 좀 꿈꿔가지고 그때 이제 아재 개그를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네. 그 아재라는 말이 이제 경상도 방언으로 이제 뭐 그 오촌 당숙이나 칠촌 예. 당숙 뭐 동네 아저씨 좀 편안하게 부르는 말이고 또 좀 약간 요즘은 아재 개그 하면서 좀 약간 그 아저씨들 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런 네. 아저씨를 좀 낮춰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 맞아요. 근데 그 수리하고 아재를 갖다 붙이면서 그 아재란 말이 또 불교 용어를 또 찾아보니까 아재 바라 아재. 맞습니다. 맞아. 아재 바라 아재 강수연 씨 바라승 아재.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거 보고 예. 강수연 씨가 이제 저하고 비슷한 또래여 가지고 예. 그거 보고 아재를 갖다 붙이자 그래서 아재 바라승 아재 해서 건너가세 우리 해탈의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세 해서 수리 아재를 지어놓고 보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수리하는 아저씨구나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네, 거기에 네, 네.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예. 아유, 다 좋습니다. 예, 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많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게 머리가 괜찮을까? 예. 이게 업자가 이게 수입 얘기하면 좀 민감하긴 한데 어느 정도 되시는지 옛날에 그 월급 받던 때랑 비교해 보면 어떤지요? 제가 이제 외국계에서 다닐 때는 이제 거기는 뭐 급여 반, 인센티브 반이어가지고 네. 한참 닮을 때는 정말 뭐 억대 연봉까지도 받았는데 이제 그때하고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예. 제가 비교하는 건 상대적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체력과 정신력을 고갈시키면서까지 그 돈을 번 거고 지금은 제가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오후에 한 번 출동하면서 네. 제 시간 비중이 한 40% 정도만 쓰면서 그냥 일반 그 중소기업 대리 연봉 정도 버는 거 가지고 저는 만족합니다. 네네. 물론 이것도 하루에 뭐 3탕씩 뛰고 예. 몰아서 뭐 금금금 일하면은 이것도 뭐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안 벌라고요. 그렇게 안 벌고 저 혼자 그냥 제 체력 닦고 그다음에 제 시간 여력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버는 게 네. 만족하니까 이게 뭐 1,0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저는 현재 이제 그 버는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내어 좋으니까 또 새로운 게 또 나한테 주어지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제가 벌 돈의 그 시간을 네. 저는 산 거죠. 예.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로. 네네. 근데 이제는 이제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실 거예요. 네네. 혹한도 있을 거고, 뭐 혹서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열악한 네, 현장들도 있을 텐데, 이런 현장에서의 삶을 살면서 좀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일단 뭐 계절의 변화를 굉장히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요. 이제 에어컨, 뭐 히터 이런 거랑 관계없이. 물론 이제 에어컨 그 트는 데도 있고 아닌 네. 곳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를 하다 보니까 좀 위험성 때문에 아주 뭐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지는 못하고요. 좀 위험한 상황이면 이제 전기를 끄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공족이나 뭐 에어컨을 돌리면서 일하는 곳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일하기는 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뭐 변한 와중은 이제 아무래도 사무직 때보다는 육체적으로 좀 고달픈 거는 확실합니다. 네. 이 일을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만 5년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뭐 그 몸에 배셨네요. 이게 이제 베테랑이라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네. 이 바닥에 계신 분들 뭐 수십 년 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이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저랑 연배가 같으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같은 학번이시고 이제 올해 연세가 이제 50대 후반이시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뭐 혹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요?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48에 약 10년 전에 이제 그 회사를 퇴직하고 네. 이제 50살서부터 이제 직업을 계속 전직 실패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5년 전에 이제 수리업자로 변신을 했는데 오히려 그 와이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아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변신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 많이 해주고요. 네네. 제가 뭐 저희 아들도 굉장히 그 제가
하는 일에 제 명함에 있는 그 로고도 네. 디자인을 전공하는 저희 아들이 해줬고요. 이제 최근에 발간한 책도 예. 표지도 이제 아들이 이렇게 디자인해주면서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빠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꼭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네. 예쁘게 포장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매달 말일날 이제 용돈을 제가 주는데 이제 말일쯤 되면 애들의 존경심이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예. 하여튼 평상시 아빠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무슨 대기업의 정보통신 쪽 분야로 이제 입사를 하셨나 봐요. 네네. 컴퓨터에 학교 때 미쳐 살았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수리를 하시면서 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계기가 예. 좀 있었어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주변을 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IT 업종은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넘어까지 봐야 하는 굉장히 발전이 빠른 분야거든요. 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늘 배운 거 갖고 내일 못 써먹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요하는 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진 못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당시 이제 가입했던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보육원 가서 이제 LED 조명 네네.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통신 가설병을 해서 그나마 손재주가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전등을 다 교환하고 나서 이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 밝은 데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그게 굉장히 감동을 해가지고. 뿌듯하셨군요. 예. 그냥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가서 뭐 물품 전달하고 청소 한번 해주고 사진 찍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친구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준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런 전기 조명 쪽에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내 기술을 한번 그 후반생의 인생 기술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그게 좀 계기가 돼서 네네. 수리화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네네.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런데 봉사활동에서 본인의 적성을 찾기까지의 또 험난했던 과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4번 전직을 실패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대기업에 쭉 다니셨으면 아마 뭐 지금쯤 뭐 임원을 하셨든 뭐 최소한 부장 정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동기들은 다 뭐 대기업 임원하고 있고 뭐 그렇죠. 퇴직한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셨어요? 그만뒀다기보다는 이제 IT 업계는 워낙 뭐 제가 했던 업무가 이제 전략사업부의 세일즈 업무다 보니까 실적이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뭐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업부장이니까 제가 이제 뭐 책임을 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한 50% 정도 됐고요. 나머지 50%는 아무래도 그 조직이라는 게 사람 간의 이런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치학을 전공했음에도 내부 정치에는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리더와의 관계 부분이 넘버 2가 넘버 1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뭐 넘버 2가 나와야죠. 뭐. 48살에 권고사직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사장이 당신 말이야 앞으로 이 바닥에서 취직하기 어려울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던데. 뭐 그분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되라고 하신 얘기인가요? 꼭 그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IT 업계에서 다시 취직하기 힘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라는 충고성 멘트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 당시 상황이 저는 이제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큰 충격이었고 한편 굉장히 섭섭했죠. 네, 관계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았는데. 좀 껄끄러운 부하 직원이었나? 제 좀 성격이 좀 약간 원칙주의자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스하고 좀 약간 부딪히는 길도 있었는데 당시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좀 정치적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권고사직 당하고 나면은 그 순간에 이렇게 뭐 조건이 달라지는 게 많죠. 저희도 회사 나갈 때 퇴직할 때 보면 다 반납해야 되거든요. 뭐 쓰던 컴퓨터도 반납해야 되고. 그럼요. 네네. 그 외국계 회사 다닐 때도 이제 권고사직을 한번 당했었는데 그때 좀 젊었기 때문에 바로 취직을 했는데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파이어 하면은 뭐 정말 1시간 내 모든 걸 반납하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 보안 때문에 바로 이메일 계정부터 없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데이터에 접근을 못하게. 글로벌 회사는 좀 그런데 여기 이제 로컬 국내 회사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20일 정도 이제 회사에서 그 조용히 다니면서 이제 그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20일 동안 뭐 거의 좌불안석이었죠. 그래도 어떻게 재취업을 몇 번씩 하셨었어요. 그게 이제 그
아직 좀 젊다 보니까 48이 아마 지금 나이에 제가 IT 업계에서 퇴직을 했으면은 새로운 전직 시도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48 고 무렵에는 그래도 그 새로운 곳에 좀 도전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도전을 좀 했는데 뭐 둘 다 정확하게 창업 포함하고 3번 다 실패를 했죠. 예. 아니, 어렵게 취업을 해가지고 번번이 좀 잘 못 버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게 참 이게 저의 또 이 비굴한 또 흑역사인데요. 네. 이 IT 업계 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학력도 좀 비슷하고 또 네. 제가 놀던 무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어도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해 줬었는데 새로운 분야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아.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도 굉장히 내추럴, 그러니까 뭐랄까 좀 원초적인 소통을 하더라고요. 네네. 좀 약간 군대에 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 아니, 근데 그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도 보면 굉장히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내고. 네. 예. 그래서 뭐 초고속 승진도 하고 네네네네. 그러셨다고 하던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IT 업계에서 머리 쓰는 정도의 한 30%만 써도 그러니까 네. 그쪽 업계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IT 업계 워낙 머리를 많이 쓰고 치열하다 보니까 좀 머리를 좀 덜 쓰는 업계에 가서는 굉장히 좀 편했어요. 어떤 육체적으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국내 좀 굴지의 그 패션 브랜드 매장에 직영 점장을 했었죠. 아. 그래서 몸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고객을 직접 B2C를 응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직영 점장으로서 조직을 리딩해가는 과정은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근데 왜? 역시 뭐 넘버 2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 쫓겨나는 이유는 넘버 1하고 소통 문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간 목적은 이제 사장을 좀 목표로 해서 그쪽에 사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바닥서부터 좀 배우면서 네. 이제 직영 점장을 거쳐서 그 회사의 사장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굴러 들어온 돌이 막 치고 나오니까 기존에 있던 임원들이 굉장히 태클을 많이 걸고 질투와 음해가 시작되더라고요. 네. 제가 알겠어요. 네, 네. 튀셨습니다. 많이 쳤습니다. 예. 네. 그게 제가 말이죠. 봐도. 단기간에 그 조직에서 쭉 올라온 사람들은 이제 좀 그게 옆에 뭐 동기도 있고 누구도 네, 있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들어와서 너무 능력을 보이니까 너무 튀었던 거죠. 네네. 그거를 대표가 좀 그 감내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엔 주변에서 이제 가만 안 놔뒀던 거죠. 제 생각엔 대표님이 알았더라도 어떤 그 한 명 뛰어난 사람만 보기보다는 또 조직의 전체적인 어떤 인화라든가 이런 것도 또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고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제 스스로 관두긴 했지만 패션 의류 지점장도 하셨고 또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 일은 이제 또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네. 간판 회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뭐 예를 들면 특정 매장을 하면 거기 매뉴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메뉴판, 네네. 점두 간판, 네온 사인, 그다음에 이제 리플렛, 팜플렛까지 모두 제작해주는 네. 종합 광고 회사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어렵다는 이제 간판 시공 팀장을 맡았었죠. 그런 거 안 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참 재미난 게 그 정도 큰 이제 100억이 넘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그 간판 시공 팀장이 하는 일은 가서 현장에서 노역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고 고객을 응대하고 그 조직을 리딩해가는 능력이 좀 더 탁월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인정받아서 이제 시공 팀장 역을 맡았죠. 예. 거기서도 뭐 초고속 승진하셨다 그러던데요. 본의 아니게 이제 석 달 만에 이제 그 회사 임원급이 이제 시공 팀장까지 맡았는데 아니 무슨 성과를 내셨길래? 그렇게 된 이유는 좀 아무래도 이제 거기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그 비즈니스 회사가 커가면서 이제 현장 일은 잘할 수 있는데 회사가 커가면서 이제 대기업이나 뭐 이런 클라이언트를 응대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그 팀장이 못 하는 거죠. 예. 현장 기술은 탁월한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응대를 IT 비즈니스 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커가면서. 네네. 그래서 뭐 석 달 만에 임원이 되셨어요? 정확하게는 한 달 만에 이제 시공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원래 이제 그런 취지로 사장님 저를 뽑았는데 한 2달 동안은 이제 적응하려면 힘드니까 네. 이제 소속을 안 두고 네가 프리하게 한번 그 회사 다녀봐라 했는데 한 달 만에 성과를 내니까 네. 바로 그냥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자리를 잡으실 법도 한데. 네. 네. 왜 또 거기는. 이게 또 마치 이게 그 다시 도돌이표가 될 것 같은데 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다른 임원들이나 팀장들이 이제
약간 예. 좀 견제의 눈빛도 보내고 의심의 눈빛도 보내고. 근데 제가 이쯤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에는 그래 그럴 수가 있지. 음해도 있을 수 있고 시기도 있을 수 있지 하는데 우리 김 대표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제가 문제였습니다. 네. 네, 가는 네. 데마다 이렇게 잘 안 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IT 직장 마지막 직장도 저의 문제였고요. 전직 2번도 저의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절실히 깨닫고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또 주부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제가 48에 이제 회사를 관두고 나서 아내가 이제 교육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생계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수입은 한 3분의 2가 줄어들었죠. 제가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최소한의 생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IT 쪽에서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갑을 관계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예. 또 정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권력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네.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도 갑을 관계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수입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치를 더 바로 보게 끌어야죠. 되죠. 네. 그래서 앞치마 두르고 그 당시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아직도 안 쫓겨나고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설거지하고 나왔고요. 이제는 집안일은 더 많이 하십니까?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네. 이제 그게 몸에 배서 와이프가 아직도 좀 바쁘기 때문에 저는 예. 좀 더 프리한 입장이라서 그래서 시간이 나면 제가 설거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부인이 이제 밥을 준비하면은 저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면 빨래를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업화가 잘 되어 있죠. 지금은 뱉죠. 좀 그런데 이제 처음에 주부의 삶을 시작하실 때는 6시 반부터 기상하셔서 굉장히 네, 바쁘셨더라고요. 당시에는 와이프가 이제 직장이 좀 멀었어요. 지방으로 네. 좀 발령이 나면서 그래서 일찍 나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일어나서 와이프 케어도 하고 이제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좀 일찍 일어나고 지금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대학교 네. 다니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한 30-40분 더 늦게 일어납니다. 네. 그래도 저희 백수 되기 전에도 집안일을 좀 하셨었나 봐요. 이거 갑자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제가 저희 네. 집 가훈이 예. 그때 그 무렵에 한 10년 전에 제가 바뀌었는데 아내 말을 잘 듣자. 가와만사성이 아니라 훌륭한 가훈이네요. 네네. 예. 가로 열고 이제 엄마 말을 잘 듣자. 우리 애들도 봐야 네. 되니까. 그렇게 제 처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아내 말에 순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내 말을 의견을 청취를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운명이 됐죠. 네. 예, 자연스럽게. 네. 예. 안 그랬으면 쫓겨났을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맞벌이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내분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외벌이였으면 아마 IT 직장에서도 어떻게 쓰는지 살아남으려고 네. 노력을 했을 테고 전직해서도 아무리 이제 좀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아마 버텼을 확률이 좀 높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자주적으로 제 의지에 맞춰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 아내에게 굉장히 고맙죠. 그렇죠. 이제 외벌이였다면 그래도 꼭 참았을 수도 그랬을 있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예.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부 역할을 하는 남편들한테 굉장히 화제가 맞춰진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남자들이 육아휴직도 많이 하고요. 네. 그래도 조금 저희 연배에는 그렇죠. 남자가 집안일 한다 그러면 사실 하더라도 이렇게 소문 쉬쉬하면서 네. 소문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부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런 거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초창기 한 10년을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네네. 진짜 집에 얼씬도 못하게 했고요. 저희 아버지 지금 80대 중반이신데도 아직도 어머님 저 밥상 받으세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은 어머님이 이제 분가를 하면서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맞벌이를 하더라도 주말에 하루 정도는 네가 아이들을 케어하든지 집안일을 돕든지 해라. 안 그러면 너희 세대에서는 아마 계속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다. 네. 부모 세대는 할 수 없이 그걸 운명이라 받았지만 그게 되게 교훈이 돼서 백수 되기 한 3, 4년 전에는 정말 주말마다 계속 저도 집안일을 하고 했던 게 이제 갑자기 백수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앞치마를 이렇게 제가 메고 했던 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외부에 알려지는 건 굉장히 좀 창피해가지고요. 친구들한테는 얘기하셨었어요? 친구들한테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IT 업계 친구들이 다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서 네.
차마 이제 뭐 아재주부 역할까지 한다고 얘기는 못 하고요. 걔네들도 제가 그거 할 거라고는 크게 상상은 안 하더라고요. 또래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집안일을 할 거다 이렇게 뭘 하든 밖에 나가서 할 스타일이다 이렇게 친구들 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모임을 하면 제가 네. 항상 총무도 맡고 네. 앞으로 나간 리더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계속 그 전직에 실패하고 예. 끝없는 백수 생활을 할 줄은 뭐 그 친구들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절대 집안일을 폄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집안일 굉장히 정말 숭고하고 고귀하고 그럼요. 그만한 네네.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 인식이 그때는 좀 그랬다 그런 얘기를 듣는 지금은 거죠. 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아재주부 이제 8년 차이긴 한데 그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뭐 네. 거의 뭐 주부 한 20년 30년 차 정도 또래 되는데 네. 족탈불급이라고 하죠. 제가 맨발로 뛰어가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예. 그 주부의 포스나 능력이 와이프를 보면 느껴져요. 예, 어떨 때 혹시 예를 들면 제가 주부라고 자부하는데 와이프는 콧방귀도 안 켜요. 지금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제가 8년이나 주부 생활했는데도 네. 그 와이프 눈에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아직도 저 뭐 하냐. 어. 제가 설거지가 스트레스 안 받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저희 거예요. 남편이 설거지는 자주 하는데 네네. 사실 해주면 고맙긴 한데 네.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예, 완벽하게 안 해놓거든요. 이게 설거지의 예. 정의를 제 와이프한테 설거지의 정의는 마무리거든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 맞아요. 네네. 음식물 쓰레기까지 그렇죠. 예, 싱크대에 있는 그거 해서 버려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네. 저기 가스레인지 주변까지 다 닦고 그거 매일 안 닦으면 그게 얼룩지면은 네. 그거 나중에 잘 안 닦여. 그거 해야 되는데 그릇만 딱 씻어놨다고 이게 설거지가 네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행주까지 깨끗이 빨아가지고 냄새 안 나게 그것도 중성세제로 엄청 혼났습니다. 널어놔야 돼요. 예, 그게 마무리인데. 이제는 이제 마음에 들게 하시는군요. 그래도 맨날 설거지를. 혼나요.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많은지. 네. 네네. 정말, 대기업에서 또 IT 기업에서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시다가 지금은 이제, 수리아재, 수리하는 아저씨로 이렇게 네네. 대표로 살고 계시는 우리 김일수 대표님. 이제 집안일 하는 것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보니까 뭐 창업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었으니까 메르스는 마치 차창 속의 태풍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보셨는데 그 얘기는 네네. 저희가 좀 다음 시간에 모시고 계속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20여 년간 IT 회사 직장인으로 살다가 지금은 전기 조명 기술자로 살아가는 자칭 수리아재 김일수 대표였습니다.